일제는 그 이전부터 대전 감옥을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가 3.1운동이 발발하니 서둘러서 이제 그 완성을 이제 서둘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갖고 많이들 찾아가는데 대전 감옥은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흔적들도 많이 없죠. 그래서 왜 그럴까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감옥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의외로요, 대전 감옥 흔적이 여러분들 보시 이 방루 하나 있고요. 좀 이따 우물 하나를 갈 텐데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38선 이남에 20개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대전 감옥이 감옥의 흔적을 갖고 있는 두 번째 감옥이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 감옥 흔적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었을걸요? 아직은 안 됐어요. 아직은 안 됐나요? 부산형무소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고요. 마산형무소도 마찬가지고요. 공주형무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아파트로 개발되었습니다. 또는 법무부 시설로 다시 전환되는 것도 일부 있죠. 이 대전 감옥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옆 부분은 아파트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막루가 남아있고 일부가 보존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곳은 우리가 이따 갈 산내 골령골에 끌려간 분들이 수용됐던 시설이기도 하지만 인민군이 대전을 점령한 이후에 인민군에 의한 학살이 발생했던 장소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학살이 이곳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자신들의 군인과 경찰이 자행한 학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인민군에 의한 학살만 마치 피해자인 양 이야기를 하면서 이곳을 방공사적지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겨놓은 것이 그때 인민군에 의해서 학살된 사람들이 매장되어 있다는 우물을 보존했던 거죠. 애초 당초의 계획은 이 막루를 남겨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감대는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 막루가 남아있으면서 여기가 대전 감옥의 현장이구나라는 것을 그래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감옥에 다녀온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다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이 막루라는 것이 바로 재소자들을 감시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를 이렇게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시하는 곳이잖아요. 이 막루는 대전 감옥에 4개통에 있었고요. 중간중간에 3개의 막루가 있었습니다. 7개의 막루 중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막루 도대체 언제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있는 기록으로 보면 1939년도에 이렇게 확장됐다라고 하면서 39년설이 있었고요. 아니다. 사진들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이후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도 아니 도대체 국가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왜 남아있는 이 시설의 신설 연도조차 모를까라고 해서 국가기록원을 뒤져갖고 제가 이제 찾아냈는데 72년도 12월 달에 이 막루를 신설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 형태는 좀 다른, 그러니까 감옥의 외곽에 있었던 곳에 막루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관심을 갖다 보니 뭔가 하나씩 정리가 되더라. 그러면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전 감옥은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항일의 역사들이 담겨 있어요. 대전 감옥이 19년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요. 저도 총독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이남에 장기수, 정치범을 수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전 감옥을 신설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전국에 있는 이 장기수, 정치범들을 서대문 감옥에 이제 수용을 했었는데 포화 상태인 거예요. 점점 저항이 많아지니까 수감할 인원들 많아지고 서대문 형무소는 포화가 되고 그러면 감옥을 신설해야 되겠는데 어디가 좋을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재소자들을 이감하려면 교통이 편리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도 대전이 교통이 편리한데 바로 일제가 경부선 철도를 1905년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어서 호남선 철도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대전을 교통의 요지로서 형무소로 낙점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전 감옥이 만들어진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라든지 그 다음에 대구 형무소를 이제 다른 형무소에 있는 이런 정치범들이 기차를 통해서 이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산 김창숙 선생 같은 경우도 대구 형무소에 있다가
대전형무소 이감됐고요. 조선 안창호 선생, 여원현 선생도 마찬가지로 서대문 감옥에서 기차를 통해서 이렇게 이감이 되는 거죠.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서대문 형무소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대전 감옥으로 이제 이감을 오는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작전을 짰어요. 대전역에 도착해서 보통은 도보로 이렇게 여기 이동을 하거든요. 거리로 치면 한 2km 정도, 1km에서 2km 사이쯤 거리가 될 겁니다. 거기서 도보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대전역에 도착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찰나에 만세 운동을 한 거예요. 예. 조선 독립 만세, 조선 공산당 만세. 예.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이 사법당국이 그 다음부터는 안전하게 대전역에서 이 형무소까지 온 경찰들 동원해가지고 버스로 이제 이동했다라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을 때는 이 사상범들이 한 400명에서 500명까지도 수용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연평균으로 하면 도대체 몇 명이 여기에서 이제 수감되는지 사실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언론에서는 뭐 20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아일보 기사라든지 이런 걸 확인했을 때, 아니 그 한 해에도 500명의 사상범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전체 연이원이 200명밖에 안 되는가? 알고 봤더니 2,000명이었는데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공짜가 하나 빠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독립운동가들은 몽양 여운형 선생, 조선 안창호 선생, 심상 김창수 선생 등등등 수많은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곳에 이제 수감이 되는데, 그 이유가 교통만 편리한 게 아니라 감옥의 구조 자체가 그런 사람들을 수감하도록 설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대전 감옥을 감옥 안의 감옥, 중구금시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일반 재수자들도 수감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감옥에 또 다른 담벼락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같이 운동장에 서지 않고 이 사람들만의 전용 운동장, 격벽장을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상범들, 정치범들이 일반 재소자를 만나면 빨간물을 드릴까 일제는 두려워했던 거죠. 그리고 얼마나 고문이 심했던지, 제가 그 기록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인사들을 한 200여 명을 찾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10% 20명이 옥사를 했어요. 얼마만큼 처우가 열악했고 고문이 심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심상 김창수 선생 같은 경우는 나가실 때 걸어서 나가지 못하고 간수들에 의해서 들려서 나갈 정도였다라는 거죠. 일제가 이제 폐망하고 대전 감옥이 온 전국에 있는 감옥이 다 열렸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대전 감옥이 꽉 찹니다. 원래 정원은 한 1,400명 정도의 정원인데요. 점점점 정원을 초과합니다. 예. 그러다가 심지어는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는 4,000명에 달하는 재소자들이 대전 형무소를 가득 채웁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미군정이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나 못 먹겠다 라고 하는 반발했던 경제사범들, 물건을 훔친다든지,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톡톡하니까 싸우죠. 그런 폭력행위들,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나중에 대거 집단으로 이감되는 것이 대구 10월 인민항쟁, 그리고 제주 4.3 항쟁의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대전 감옥으로 이감되게 되는 거죠. 제주도에는 감옥이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잠깐 있었다가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4.3 항쟁이 있었을 때는 감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체포하고 이렇게 직결 처분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행히 목숨을 거쳐서 군법 재판을 받은 2,000여 명의 제주 도민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형기에 따라서 불법 군사 재판에 의해서 형기에 따라서 장기수들 20년 이상은 서대문 형무소에, 15년형은 대구 형무소에, 그리고 7년형을 받으신 분들은 이곳 대전 형무소에 옵니다. 소년범들은 인천 형무소, 여성분들은 전주 형무소. 이렇게 2,000여 명이 전국 각지로 이제 분산되는데, 대전 형무소에는 7년형의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대략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 학살을 거부했던 여순항쟁 관련자분들이 또 대전으로 옵니다. 48년 10월 19일 여수 지역에서 14년대가 우리는 도대체 동족을 학살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죠. 저항을 했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진압이 됩니다. 그러면서 군인들뿐만 아니라 여수 사람들도 많이 검거가 되는데요. 바로 그 직후에 대전에
임시중앙군법재판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수에 있는 분들, 왜냐하면 여수 분들을 여수에서 재판하게 되면 여론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옮겨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통이 편리한 대전에 이러한 임시군사재판소를 세워놓고 사형 선고, 그 다음에 15년형, 5년형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이곳에 있던 상당수의 재소자, 정확하게 몇 명이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소자 명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고요. 근데 추산하기로는 4,000명 중에서 제주사상 관련자, 그 다음에 여수항쟁 관련자 등등 정치범들이 2,000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2,000명 중에 대부분은 다 이제 산내 권력골로 끌려가서 학살당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때 대표적으로 끌려갔던 분들 중에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나섰던 그 조선 정팡사 사건의 이관수 선생, 그분의 말씀은 조국엔 언제나 감옥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일제강점기에도 감옥에 있었지만 해방 후에도 결국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대전 형무소로 이감돼서 마지막 생을 산내 권력골에서 마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전 형무소는 해방 이후 전쟁을 겪으면서 학살로 인해서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독재 정권 시기에 수많은 또 사상범들이 있었죠. 민주화 투쟁에 나섰던 사람들, 그리고 이 분단에 이제 저항했던 또 다른 통일운동가였던 장기수 선생님들 계십니다. 이분들도 이 대전 감옥에 수감되는 이유가, 일제가 이 대전 감옥을 만들었던 목적이 독재에도 똑같이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도 똑같이 중구금시설 감옥 안에 감옥에 수감되면서 이 대전 감옥이 악명 높은 정치범 감옥으로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신영복 선생도 이곳을 이제 거쳐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백림 사건의 이영로 선생도 이곳 대전 감옥을 거쳐가셨습니다. 대전 형무소, 대전 감옥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장소인데요, 우물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생활해야 되는 곳이다 보니, 집단 시설이다 보니 취사를 위해서, 그다음에 세탁을 위해서 이 감옥에는 우물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일제는 감옥을 만들면서 4개의 우물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도 우물들을 몇 개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근데 감옥하면 막루는 그래도 감옥을 상징하는 물로서 남겨놓을 가치가 있죠. 근데 왜 대전 형무소에는 이 우물을 남겨놨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0년의 역사 속에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당시에 인민군이 대전을 점령했을 때 퇴각하면서 대전 형무소, 그 당시 북측에서는 인민교화소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에서 수감돼 있던 사람들을 집단 처형하고 퇴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처형한 사람들을 이제 닭고랑에도 그냥 놓고, 그 다음에 우물 두 곳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이제 퇴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군이 대전을 수복하고 나서 와보니 이런 이제 시신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습하고 이분들을 모아서 이제 큰 무덤, 애국지사촌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위령을 했는데, 대전 이 감옥 교도소가 이제 도심에 발전을 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왜 우물을 남겨놨냐? 바로 이것을 그 만행의 장소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방공 사적지, 유적지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방공 교육 체험이었냐?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흔적 중에서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위령비가 그 당시 여기를 그렇게 방공 기념 공원으로 만들면서 이제 방공 위령탑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남겨놓으면서 그 소위 말하는 북교의 만행, 이것들만 강조하는 장소로도 활용되었던 거예요. 대전 감옥은 3가지 가치가 있다고 했죠. 일제강점기의 항일과 저항의 가치, 그 다음에 해방과 전쟁과 수침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 독재 시기에 민주화의 가치가 있는데, 그 3가지 가치 중에서 한 가지, 그것도 2개의 학설을 다 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쪽짜리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전 감옥은 이 틀을 벗어나서 이 3가지를 다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공간에 대한 관리 주체를 어디서 하는가? 자유총연맹이 한다는 거죠. 자유총연맹은 이승만이 만들었던 방공연맹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따 갈 산내 권력골은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당시에 이승만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자국민이 학살당한 아픈 역사라는 거죠. 근데 가해자가 피해자인 양 하면서 자신의 정치 조직을 여기에서 계속 입주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것도 이름을 붙여서 자유회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조직의 이름도 반공연맹에서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자유를 붙여서 자유 총연맹이 됐고요. 몇 년 전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유총연맹에서 1000만 통일선봉대를 육성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시대에 발맞춰가는 그런 조직인데 안타깝죠. 왜냐하면 가해자의 조직인 자유총연맹이 이 대전형무소의 3가지 가치 중에서 거의 반쪽짜리 가치를 기념하고 교육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대전 감옥은 대전 시민들을 넘어서 우리 온 국민들이 오셔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관람하듯이 그런 시설로 거듭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찾은 이곳은 평화의 나무 왕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처음에는 이 나무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여기를 이제 공원하면서 그냥 있는 나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관심 있는 주민들이 아니 이 동네에 이렇게 수령이 큰 나무가 있을 이유가 없다, 희한하다 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했더니 1984년도에 대전 형무소가 이제 새롭게 이전하면서 여기를 다 철거하고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고 이렇게 자유회관 만들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대전 형무소에 있던 버드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그루를 이곳으로 옮겨 심었다는 증언을 이제 확인을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원래 여기 이제 이 나무가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항공사진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 위치는 그 격벽장,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그 독방이 있었던 곳이고, 독방과 연결되어 있는 격벽장이 있던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 있었던 나무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제 감옥 시설 중에서 이제 특이한 걸 2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서대문 역사관을, 형무소 역사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간수가 여러 부채살 모양으로 감시를 할 수 있죠. 이것을 이제 파놉티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창하셨던 제레미 벤담이 고안한 아주 혁명적인 감시 시스템인데요. 원래는 공장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을 근대 감옥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어느 감옥을 가든 비슷해요. 대전이라서 큰 대자로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나무 목자로 이제 그 건물들을 배치하기도 하고, 최소한 그 3갈래로 감옥 그 옥사를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인간적인 시설인 거죠. 2번째 소개해드릴 것은 구치감 중에 독방이 있는데요. 독방의 창문의 방향을 톱날 방향으로 만들었어요. 보통은 건물 지면 이렇게 민자를 가지고 전방을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근데 구치감의 독방을 톱날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창문을 열면은 옆방하고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방과 통방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기 위한 건축 구조가 이렇게 이 대전 감옥에 침투해 있었다는 거죠. 다시 평화의 나무로 얘기를 드리면요. 이 나무의 수령은 도대체 몇 년이는지는 아직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직 수령을 과학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증언에 의하면 60년 이상, 최대 100년 가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께서 이 버드나무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이름을 이렇게 붙이셨고요. 각자 이제 식구를 지어갖고 저렇게 시 한 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 간판을 세울 때는 60년 정도로 추정하지만 더 됐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면 대전 감옥 100년을 맞았던 지난 해까지 이 버드나무는 살아있는 유일한 개체로서 대전 100년 감옥의 질곡들을 온전하게 지켜본 생명체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에 고문받고 굶어 죽고 그렇게 해서 옥사했던 우리 항일운동가들의 모습부터, 그 다음에 산내 권력골로 끌려갔던 대전형무소의 정치범들, 재소자들, 그리고 인민군에 의해서 보복학살을 당했던 그 장면, 그리고 독재 정권 시기에 민주운동을 나섰다가 옥고를 당하셨던 수많은 민주운동 투사들과, 그 다음에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평생 동안 간직했던 장기수 스님들의 삶까지 온전하게 지켜봤던 그러한 생명체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나무, 평화의 왕버들 나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